사주 9급 강의 시간입니다. 15편으로 중급은 대충 마무리를 하고 9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력이 되면 9급에서 통변, 그 다음에 실전 이렇게 나가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다시 초급이나 중급으로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충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 쌀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자 사주이고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낮에는 학교 수업, 저녁에는 알바, 또 3시간만 자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고시에 합격을 하고 미모의 부잣집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주가 참 특이해서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사주입니다. 인이 맨 먼저 이렇게 시간 순서 이렇게 가니까 인묘를 보고는 인묘진 하려고 하겠죠. 인묘진. 그런데 술이 맞고 있어 술이 충진 해버리니까 인묘진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묘로 가겠지요. 묘술합 하는데 방해꾼이 없지요. 묘술합만 한 게 아니라 정임합 이렇게도 되네요. 지지도 합하고 천간도 합하면 꽉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잘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천간 지지가 동시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묘술합하는 되겠죠. 주변에 목이 많으니까 묘술합화가 되고, 혹은 이 지지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오고, 그러면 전체가 보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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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화, 토, 목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임수가 주변에 사주 전체를 장악한 세력이 있는데 자기와 동일한 노행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완전히 버려진 사람. 세상에서 버려져서 도망을 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도 임수가 거의 힘이 없죠. 있다면 술중신금인데 이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죠. 묘술합파하고 술중신금이 임수를 생한다는 건 무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이 버려져서 남의 집을 전전하고 살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혹 금순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드러날 때에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했지요. 돈을 많이 빌리거나 사업을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도망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왕한 세력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주변이 이 사람을 다 버렸지요. 이렇게 하면 빼고 다 버려버렸던데,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혹사를 하거나 이 왕한 세력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부를 하거나 아주 절대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보니까 정임화목
주변에 목이 많으니까 청임화목은 분명히 되지 아주 강하게 되지요. 자기를 버려버리고 부인과 합해서 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버려버리고 자기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본성을 지니고 자존심을 지키면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니까 아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임화목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목숨 건으로 가버렸습니다. 숨어서 도망 다니기보다는 아주 왕한 세력에 자기 뜻을 완전히 굽혀서 자기 마음까지 바꿔서 따라가 버린 겁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뭐 이것만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길 소지는 그래도 남아 있는데 묘중에 간목이 투간해서 식신격이지요. 식신격이고 자기가 이제 격은 올라가 버렸지요. 이 갑을 제어하는 건 없으니까 갑 자체도 묘에서 왔지만 녹을 두어서 이 갑이 격이 더 성장을 하게끔 식신이 더 성장을 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스스로도 부인과 합해서 목으로 바뀌니까 이 격이 더 강성해지고 강해졌겠지요. 그래서 식신격이 성립하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버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극도의 노력을 해서 결국은 부잣집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식신격도 성립을 했지만 이 격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지요. 식신은 그대로 두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묘에서 식신이 상관에서 식신이 올라왔고 이게 식신이지만 꽤 상관적인 성향이 있겠지요. 그리고 녹을 두어서 식신이 더 강건해졌으니까 길격이 더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정임화목에서 이 격을 더 높이는 작용을 한 거고 임술은 괴강이니까 한 성격하고 성격이 과단성이 있고 총명한 건데 정묘는 팔딱팔딱 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묘 같은 애 유기막에서는 정묘하면 공중에서 벼락치는 그게 정묘라고 합니다. 정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번개, 묘는 정묘와 합하면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묘 자체로는 운동을 하는 사람 혹은 잘생긴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유기막에서는 정묘면 공중에서 벼락 천둥 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것이 괴강인 자신의 성격과 합쳐서 팔딱팔딱 뛰면서 독하게 노력을 했나 봅니다. 지지가 합해서 묘술 합화 정임화목 아주 특이한 사주입니다. 부인은 정임화목하고 이 경우는 임정화목 이렇게 더 될 테고 그 다음에 병임충하겠지만 임정화목 했는데 병임충하면 암합도 해소가 되겠지요. 합의오고충이 왔으니까. 그래서 부인도 어느 정도 미모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부인과 자신이 정임화목 합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임합해서 목으로 변했으니까 이 왕한 세력에 절대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개강에다가 원래 기강 성격인데 적극적으로 팔딱팔딱 뛰는 이게 녹아들었지요. 개강에.
백해강이지만 굉장히 팔딱팔딱팔딱 뛰면서 노력을 다하는 사람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신격이지요. 자음에 의해서 갑이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것만 보면 되지요. 식신격인데 식신격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지지, 녹이 가세하고 해서 이 식신을 더 키우고 있지요. 여기도 더 키우고 있고 정이마목해서 더 기억을 키우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두고 보면 종합격이지요. 종합격이고 자기가 버려진 신세 맞지요. 식신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종합격이지요. 종합격. 게다가 식신이 관성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묘술합하고 전체적으로는 종합격인데 자신이 완전 버려진 거 맞죠? 어려서부터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고 고단했던 삶인데 하루에 3시간씩 자고 3시간 반 자고 끝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격으로 따지면 식신격이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식신격이 매우 튼튼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숨어 다니는 걸 버리고 숨어 다닌다는 것은 세상이 다 버려서 이 사람은 외톨이 된 건데 식신격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은 결국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인과 정임화목해서 자기 본성도 많이 버려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왕한 세력의 자기 마음 그리고 자기 성격 모든 것을 다 부셔 던져버리고 같이 붙어버린 거지요. 살기 위해서. 식신격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이 경우를 보통 보면 투합이라고 하죠. 투합에서 합하지 못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이만 한번 하고 이 경우는 또 암합의 기회도 있으니까 정임화목 그렇지만 인중병화가 다시 총해버리니까 합이 풀려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인은 정임합했으니까 미모도 있고 근데 아주 미인은 아니겠지요. 합했다가 다시 풀어져 버렸으니까 이 남자가 아주 잘생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연애 식신이지요. 식신. 근데 식신이긴 한데 올라온 자리가 상관이지요. 상관에서 발현된 식신이라서 식신이면서 사람이 성격이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인묘인이 처음에 시간 선수가 이렇게 가니까 인묘진 하려고 하는데 술이 충진해버리니까 인묘진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묘차례니까 묘술합 이렇게 가겠지요. 혹은 인묘진 했는데 술이 충진하니까 인호술로 갈 수도 있겠죠. 인호술로. 그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주가 변화가 참 많지요. 사주가 개수가 50만 개가 넘어가니까 변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토합이니 암합이니 형충파의 이 부분을 잘 가려내야만 온전하게 감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격이라는 게 튀어 올라왔으니까 이 격이 어쨌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격이라는 게 사주가 있으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살기를 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요. 70년이란 먼 세월을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풍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지만 이 자체의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어서 위험 조짐이 없어지면 삶의 질이 올라가 버리니까 일단은 격이란 이것이 아무 방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격을 상승시키는 녹도 깔려 있고 묘술 합화해도 혹은 인호술 합화해도 결국은 화세가 강해져서 정화가 힘을 얻는데 종재 종압니다.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 와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따라가 버린 사주입니다. 여자를 본다면 여자는 목화통명의 형세도 있지요. 묘술 합하거나 인호술 합하거나 여자 쪽은 잘 산다고 봐야지요.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꽃이 핀 모습이라서 잘 사는 기반이 튼튼한 부인. 자기도 고시 합격을 해서 이쁜 부인 부잣집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버렸으니까 뭐 일종의 대릴사위겠네요. 대릴사위. 이렇게 되면 뭐 본 가족하고는 어떻게 친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본 자신의 가족. 술 중에 신금이 있긴 한데 어머니라고 볼 때는 그다지 자기에게는 큰 도움은 못 주고 인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일반 학자들은 이렇게 되면 종지 종화라고 해버립니다. 종지 종화라고 하는데 술중 신금이 아니라 여기 유가 하나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적어도 이 무리가 자기를 인정을 한다는 건데 유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술 중에 신금만이 임수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약하지요. 그러니까 주변 세력은 보면 주변 세력은 목화통명이어서 주변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식신격이 아니라면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따돌림을 받는 신세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식신격이란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줄기차게 식신 식복이라는 것, 연애 식복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들이 잘 사는 만큼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달렸던 모양입니다. 묘는 토끼인데 정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에서 움직인다는 기운이 강한 겁니다. 천간의 역마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팔짝팔짝 뛰는 어떤 성분이 개강에 녹아 들어가서 합치면 굉장히 교활한 토끼, 끈질기고 용맹한 토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개강인데 개강답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 타고난 월지가 상관이지요. 상관인데 투가 안 된 게 갑이니까 이 갑만 보고 갑이 방해를 받았나, 뭐 이제 식신이니까 방해만 없으면 격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이 격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커져가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인묘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인호술로 갔다고 해도 목화 동명의 형세니까 이 식신격이 꽃이 활짝 피어있는 식신격입니다. 이걸 보고 줄기차게 달려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1년 연봉이 1년 연봉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산도 2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금융계에 종사하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지만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은 힘이 들어서 골병이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했는데 이제 가난에 한이 맺혀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 패스를 해서 대학을 진입하고 대학 학비도 알바를 하고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플 점수도 최고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닌다 그래서 수위 아저씨들한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운동을 한 모양입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신자진이 3자가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해도 이미 신자진 3자가 들어서 버렸으니까 신자진은 형성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병이 의지할 곳이라면 진중 얼목 술중 정화인데 중급 이론으로 배운 부분 같으면 신중 임수가 투관했고 진중에도 임수가 투관했다고 보는 겁니다. 주변에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주변 왕한 세력에 의해서 버려진 셈이지요. 그러면 이제 중급 이론식으로 보면 종관격에다가 세상 완전히 버려진 사람 맞지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이미 세상이 버리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중에 임수가 투관되어서 칠살격이죠. 칠살격은 제화만 해주면 격이 상승을 하는데 임을 잡아주는 것은 정임화목 뭐 이렇게는 될 수는 있겠네. 수가 많으니까. 근데 생겨난 목성분이 수가 많아서 선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만 이 무술이라는 게 적당히 신자진에서 임수가 굉장히 왕성한 칠살격이지만 무술이 중간에 들어서 제어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지요. 너무나 힘든 상황, 세상이 다 버려버렸는데 격이 그래도 칠살이 제어가 돼서 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끝없이 달린 것 같습니다. 뭐 충급 이론으로 보면 종관격이죠. 종관격인데 뭐 어찌 보면 이 무술토가 이 세력 자체가 너무 왕한 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서 병화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완전히 버려졌지만 격 자체가 평광격이 성립이 되었는데 정임화목 한 부분도 있고 무술토가 임수를 제해줘서 격이 평광격에 살기가 없어지고 격이 반듯하게 서버렸고, 격이 반듯하게 섬으로 해서 신자진 자체도 매우 강하니까 임수가 아주 굳건하게 격이 서버렸습니다. 칠살격인데 중급 이론으로 보면 종광격입니다. 종살이라고 봐야죠. 칠살격. 종살인데 완전히 버려져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세상이 다 버렸지만
격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격을 보고 달려서 결국은 큰 성공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던 그 부분 때문에 노력을 안 하면 큰일이 난다는 근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려버리지요. 버려버리면서 이 왕한 관성 칠살, 재화된 칠살국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만신창이 되건 말건 이 왕한 세력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격이 성립이 안 되었으면 따라갈 물결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자연 형상을 보면 물줄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칠살기이지만 재화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이 리듬을 탈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었는데, 병화가 배라면 이 물줄기를 타고 칠살이라는 위험성이 재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잘 타고 먼 곳까지 흘러가는데, 아무래도 이 배를 타고 가려면 이 철살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어가려면 고생을 무지하게 하면서 넘어가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지는 저도 어떻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평생 하는 고생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성공의 물결을 잡아타는 사람, 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격을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는 병임충 한다고 해도 이 병 자체가 임을 충할 능력은 없죠. 힘이 없으니까. 임이 병을 충하면 모를까. 여기도 여기는 뭐 임이 좀 약한 상태죠. 신자진됐지만 이게 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술이, 이 경우도 뭐 병이 임을 충할 힘은 없죠. 병이 힘이 없습니다. 술중정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진중 을목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을목이 있다 해도 사방이 수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자기 사주에 재화된 칠살격에 몸을 맡겨서 성공한 사람, 이게 뭐 과연 성공을 하고 잘 사는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도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급물살을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삶이 성공한 건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도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50만 개 사주를 다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뭐 제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딴 일 안 하고 50만 개 사주를 쭉 일렬을 세워 놓고 제가 아는 소리학으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소리학으로 하면 사주를 오행 통분을 안 하고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소리학 숫자라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그 소리학을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연구를 해본다는 차원이고, 주역 공부하면서 명상하면서 틈틈이 해본 결과로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건데, 그냥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스님들이 할 일 없으면 법당에 앉아서 논언이 연불한다 그런 말 있지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게 소리하기 크게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50만 개를 쭉 세워놓고 내가 만약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주 50만 개를 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지고 법칙을 발견하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저 가르쳐 준 선생님이나 뭐 혹은 또 주역의 공자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뭐 문양 뭐 주공 주자 뭐 정약용 선생 등이 말해놓은 주역 이론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뭐 맞지가 않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허점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 어떻겠나 하는 정도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사람이니까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부분이 병신이란 게 있죠. 병신. 이건 뭐 초급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성격이 가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웃긴다는 거. 자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웃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은 보면 참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끔 웃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연애자평식으로 감정을 해보면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연애자평 감명법을 배우시라는 게 아니고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감명을 한다는 겁니다. 삼합은 인정을 합니다. 삼합은 신자진 삼합, 신유술 삼합, 진중 뭐 개수, 술중 신금, 신중 경금, 자수에서 금수가 매우 왕하다. 금수기가 매우 왕한데 다시 신중에 임수가 투관하고 임중심자 양인을 두고 있고 신중 임수가 투관해서 칠살격이다. 그런데 나는 의지할 때가 진중 을목 술중 정화밖에 없으니 부득이하게 종사를 해야 된다. 종살격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맙니다. 연애자평은 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 연애자평 다음에 자평진전이라는 게 격을 다뤘는데 제가 쭉 설명한 지금까지 뭐 10번 넘게 격에 대해서 설명을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 자평진전을 보면 이론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평진전에서도 격이란 것과 뭐 격용, 뭐 순용, 영용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 뭐 칠살격이라 해도 나중에 자평진전을 공부하시면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격을 정해야지 거기서 칠살격이라 해서 거기에 얽매이면 또 자기 자신이 정립해가는 사주 이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인데 부친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사생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초년부터 지금까지 매우 힘든 생활을 했고 결혼은 했고 뭐 약간의 시력 장애가 있는데 이건 외조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순서대로 가면 사신이 될 수도 있고 사유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사신 가능성이 높겠네요. 사신화수. 사신화수 돼버리면 여기서 나온 수가 사화를 극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토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정사가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지지가 전부 식신이죠. 식신이고 축중에 개수까지 투항되었고 수는 신금에서 장생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축이 만약에 사회축이 형성이 되었다면 뭐 사회축 건국이 되었으니까 축이 금을 보고 입고시키는 작용은 많이 없어져 버리겠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과연 사신이 먼저 될 것인가 아니면 사유축이 먼저 될 것인가 이게 조금 난해하지요. 근데 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주에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 해서 엎드려 신음한다. 엎드릴 복자의 신음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신음을 한다는 건데 이런 사주들이 언젠가 한 번은 정말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만약에 연애에 무신이 있고 여기는 무신이 아니고 여기 무신이 있더라도 평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정말 지옥 같구나 하는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음이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은 제자리에서 한 칸도 못 가는 거지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혼자 서서 딴 데 정신이 하나도 가지도 않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자리에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팔쩍팔쩍 뛰고 있는 게 이를테면 자기가 살던 집에 흠은 보아가 다 들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갑자기 불이 심하게 나서 하나도 못 건질 것 같은 상황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작용을 한다면 사시는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무신 자체가 자기 일도 해결하기 급한데 합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유축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식신격의 생재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사인데 사신 합했다면 이 부분도 수가 돼버리고 사유축 합이 되면 이 부분도 금이 더 생겨나니까 신약 신약의 식신생재 이래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신중에서 뭐 경금이 투관되었거나 임수가 투관되었으면 격의 상승 기회가 있겠지요. 삶의 질이 상승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신중에서는 아무도 투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마저 이 사람은 없는 겁니다. 대원에서도 길을 뭐 찾으면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여자분이고 대운이 무신기후 경술신의 임자 개축 금수로 가버렸지요. 차라리 목화로 가졌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유일한 희망이 정사입니다. 정사인데 정사여서 금수 기운으로 대운을 이제 따지는 분들은 금수 기운으로 간다면 그래도 정사가 있어서 약간은 위안이 될 텐데 목화로 가주면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식신재성이 많은 것도 모자라서 복음이란 전정긍긍이 갖다 붙어버렸습니다. 전정긍긍. 이건 언젠가나 한 번은 심각하게 지옥 앞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음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주에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항상 많이 있지만 복음이 나타나는 분한테는 반드시 신불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신불. 신불이면 뭐 신이나 부처님이지요.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종교를 가지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야 합니다. 그 사주가 나빠서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핑계를 대면 되겠죠. 사주가 불교 쪽하고는 기도 쪽하고는 그렇게 잘 맞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이를테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나빠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요. 그렇다고 종교를 가진다고 나쁠 건 없지요. 불교가 좋으면 불교를 계속 믿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보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정묘가 있고 여기 다른 게 하나 있고 또 정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복음이지요. 혹은 뭐 여기에 정묘가 있고 여기에 정묘가 있으면 여기는 없다 해도 복음이지 복음. 복음은 한 번은 때에 따라서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은 한 번은 굉장한 위기가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되 소원을 말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2년이고 3년이고 기도를 해두면 그 공적으로 자기가 정말 세상 끝에 혼자 서 있다는 그런 전전긍긍, 복음이라는 것은 전전긍긍입니다. 얻지 못해가지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 복음인데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겁니다. 심불 말고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인간 힘으로는. 운이 아무리 자기 사주가 나쁘다 해도 이 사람이 꼭 이분 아니더라도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 한 5, 6년, 7년 하다 보면 이제 뭐 아예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뭐 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들 신통력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상 기도를 하시면 자기 사주가 나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고치는 방법은 덕을 쌓거나 덕을 뭐 아주 많이 쌓아야겠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방법. 근데 운이 좀 나쁘게 흐르면 결사적으로 노력하려도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신약의 식신생재를 감당할 힘도 못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개축백호네요. 백호 아버지 목에 합화도 안 되지요. 합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주에 목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신생재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전전긍긍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복음.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홀어머니와 누나들 밑에서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배달은 이복 형제가 있지만 거의 만나지 않고 아버지와도 거의 인연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생긴 것은 탤런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생겼다고 합니다.
기후대원의 사업 실패를 했지만 차츰차츰 빚도 정리하고 청산해가는 중이라고 건축기사라고 합니다. 역시 충합관계를 보면 병임충했겠지요. 그 다음에 병신합하고 병신합했으니 임은 당연히 정임합으로 갔을 테고 병신하수 정임화목 정임화목은 되지는 않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병호 임자 이 사이에 간지 충격이 있지요. 간지 충격 이때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사이니까 20대쯤 되겠지요. 72세로 본다면 4로 나누면 18, 36, 48, 72가 되는데 이 사이 병임충, 좌우충 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이 때는 천충지충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요. 합하려 해도 오는 사오미 하려고 하면 자가 충해버리니까 불가하고 사유축 하는 건 방해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축이 가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중경금, 유중신금은 사유축 금구에서 어느 정도 왕하고 금생수해서 식신이 됩니다. 식신. 여기는 연이 상관이지요. 지는 식신이고 격은 오중에 병화가 투관해서 정광격입니다. 정광격. 녹도 있고 한데 자체로서는 많이 약하지요. 격이 서긴 섰는데 목화가 있어서 생해주거나 화가 여기는 녹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사유축이지만 사도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정광격은 번듯하게 섰습니다. 섰는데 여기에 금수가 왕하니까 정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충해줬지요. 그리고 자도 가끔 한 번씩 병이 올라온 그 근본을 충해주니까 정관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격이 좀 흔들리지 흔들흔들하지요. 그냥 뭐 임자가 없어서 여기가 만약에 어, 갑자 정도만 되었다 해도 격을 결정하는 이걸 건드리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오중에 병화도 투가 안 됐지만 정화도 티가 나왔지요. 그럼 이게 참 난 곤란하지요. 격이 분산되어 버렸죠. 정관을 쓸 것인가 편관을 쓸 것인가. 이미 잡아줄 것인가. 임병충 정임합 정을 잡아줄 것인가. 사유축에 그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요. 그러니까 병화는 일단은 정광격은 왕성하게 섰습니다. 섰는데 사유축에 금수가 왕하니까 임수가 가끔 건드려주니까 흔들림이 있더라도 녹을 두고 오도 양인 형세가 되니까 정광격은 번듯하게 썼는데 이게 편광격까지 튀어나왔으니까 이 편광격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좀 병도 조금 약간은 부실한데 정도 있어서 살성이 존재를 하지요. 정이라는 살성이. 그러니까 이 병 하나로서만 있었다면
사에 녹을 두고 오가 있어서 정관격이 성립이 되고, 정관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사유축에 금생수해서 이미 가끔 찝쩍거리긴 해도 사오가 번듯하니까 괜찮은데, 어, 병신화수, 병신화수는 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격이 떨어졌고, 격이 좀 떨어져 버렸지요. 수가 약간 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오중에 정화까지 튀어나왔다면 이거는 어떻게 재활을 못 해줬습니다. 이게 칠사를 정광격 겸 칠살격까지 나와서 격이 분산이 되어버렸는데 이 칠사를 재활을 해줄 수가 없네요. 이 칠살 때문에 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 번씩 출렁 유지되다가 출렁 유지되다가 출렁, 이런 리듬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아버지 자리는 병호인데 그 아버지라고는 볼 수는 없지. 어머니도 해당되는 게 병호니까. 사주에는 부친에 관한 을목이 없습니다. 을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부친하고 인연이 없는 건지. 그래도 식신들이 있어서 부친을 생각했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격 자체가 정관격은 나름대로 유지가 된다 보고 편관 격의 분산으로 적을 제어를 못 해주니까 유지가 되다가 출렁 유지가 되다가 출렁 이런 리듬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성격은 정사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요. 정사는 등사로 독사입니다. 독사같이 자기가 맡은 건 확실하게 합니다. 맡은 건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 근데 병호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인데 임자가 충을 해서 그러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정유는 낭만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한 것을 싫어합니다. 도리에 트는 것을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간직을 하고 겉으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만 없었다면 나름대로 힘든 삶을 덜 했을 텐데 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쭉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출렁 출렁 이런 리듬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은 키가 작고 뭐 인물은 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한참 잘 나갈 때 수직 상승을 한 인물이라고 하고 차한테는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해외 유학을 보냈지만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은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면 성격이 잘 삐지겠지요. 신축 잘 토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토라졌다가 금방 돌아오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한테는 이 사람이 약점이 될 만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토라져 버리니까. 그렇지만 또 보면 한편으로 일할 때는 개축백호가 있어서 일할 때는 너무 우습게 하지요. 개축백호. 개축백호인데 축중에 개수가 투한되고 개수라는 건 측정하는 것, 공평하게 만드는 것, 정밀하게 하는 것, 섬세하게 하는 것인데 섬세한 백호니까 일할 때는 무섭게 하겠지요. 신축 이 사람 만약에 사주를 본다고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 잘 토라지시나 봅니다 하면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상담을 잘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개축 백호에 일할 때는 좀 무섭게 하시는 면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도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해자 측이 다 있으니까 해자 측은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금수상관이지요. 신금일주에 신금은 자기가 일을 맡겨 놓으면 책임을 지면 잘하고 책임을 맡겨 놓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시내에는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고 여기 보면 개의 녹은 자지요. 임의 녹이 해지요. 이렇게 녹이 천간의 녹이 지지에 깔리는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계속 축적이 돼서 성장이 되고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게 계속 축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산이 모이면 계속 모이고 재산이 나가면 계속 나가게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인데 신금인데 물러서 잘 씻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리학자들이. 개에는 간지 동류니까 해중에 개수가 투관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해중에 임수도 투관이 되었고 격이 양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임은 토가 있어서 상관이니까 좀 잡아줬지요. 물론 수로서 임수가 왕하긴 하지만 토로서 잡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격인데 목에 합화는 못하지요. 주중에 화가 없으니까 목도 없고 하니까 합은 안 되는 거고 모토 자체도 홀로 바둑식으로 보면 금수에 떨어져 있으니까 모토 자체가 힘이 없지요. 그럼 이게 식신격이 성립했고 상관격이긴 한데 상관격은 어느 정도 잡아줬고 식신 자체가 그 다음에 힘이 있나 봐야 되는데 녹을 두고 동료오행을 두고 해자축은 자가 중심이고 자가 여기가 장생 제왕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가 중심이라서 식신격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격이 성립되고 나면 일단은 그 사람의 격이 올라가니까 약간 신앙에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들지를 않습니다. 진도 그대로 있고 축도 그대로 있어서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입고긴 하지만 토생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식신격이 번듯하게 성립을 하고 상관격에 약간 결함이 있지만 재활을 해줘서 식신격도 있고 상관의 성향도 있어서 품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식신격이 매우 왕해져 있어서 식신의 품격이 매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금도 축진의 생을 받아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격이 성립되면 약간 신약해도 아까 보셨지요. 사주 거의 총격에 자기가 부려졌는데도 끝까지 그 리듬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를 두 번인가 보셨지요. 그래서 이 경우도 약간 약하지만 이 확실한 신분 상승의 리듬을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좀 힘들지만 타고 갑니다. 이렇게 상관도 리듬이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괜찮으니까 상관과 식신의 리듬을 타고 올라가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수상관격은 요경관인데 화가 없지요. 중급 이론으로는 요경관인데 화가 없는데 금수가 많으니까 냉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성공해 간다. 여기에 만약에 뭐 갑인이 하나 있거나 하면 조우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주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이 사주에 보면 관성을 자식을 뜻하는 관성이 없지요. 그리고 관성 자리인 임수도 상관인데
완전하게 재화되지 못하고 덜 재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자식 중에는 한성깔 하는 애가 있겠죠. 임진. 그리고 부모님 중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독한 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K라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독하게. K가 개미입니다. 개미. 자이언 형상으로는 개미. 개미는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의 3배, 4배를 들죠. 인간으로 치면 3배, 4배에 해당되는 글 들기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집중력이 있고. K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뭘 하겠다 하면 똑부러지게 하는데 이게 부모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록은 자, 임록은 재해, 임록은 있을 제자, 해자, 해에 있어서 재산이 쌓이면 계속 쌓이고 실패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그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 운명적인 기운이. 오늘 고급 첫 시간인데 뭐 사주를 보면 천변만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변을 많이 해보시고 임상 자료를 가지고 끝도 없이 자꾸 뭐 시간 날 때마다 통변을 해두시면 어느 정도 이론 체계가 잡히는데, 뭐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론 체계가 잡히는 데는 도움되는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이론은 자기가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뭐 제가 하는 말이 또 5, 6년 지난 뒤에는 배우시는 분들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제가 하는 말이 더 뭐 부정하겠다 할 정도로 이론을 세우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도라는 게 발전이죠, 발전. 오늘 깨달은 것은 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면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을 하시겠지요. 하시고 또 다른 뭐 주역이나 어떤 수리적인 측면도 겸해서 연구하면 대가가 되실지도 모르지요. 근데 뭐 중간에, 저도 중간에 사주를 뭐 사주나 주역이나 공부하면서 이제 뭐 한 2, 3년 하면 정말 지겨워집니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고 안 합니다. 포기했다 그러고 뭐 한 6개월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또 3, 4년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에이 뭐이 공부했으면 뭐하고 던져놔버리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3, 4개월 쉬고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조 실체를 파악을 해서 대가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업 강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